잘 먹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잘 먹는 경우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항암을 할 때는 잘 못 먹기 때문에 우리 항암 자체로 인해서 많은 정상 세포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도 파괴가 많이 돼요. 저는 잘 먹을 때 일단은 우리가 항암할 때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먹기가 힘드니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 여러 가지 오심 구토 증상도 있고, 구내염도 있고, 위장 장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사, 변비,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했을 때 이제 잘 먹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잘 먹는 경우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항암을 할 때는 잘 못 먹기 때문에 우리 항암 자체로 인해서 많은 정상 세포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도 파괴가 많이 돼요. 암 세포를 죽이면 같은 부작용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저는 잘 먹을 때 일단은 단백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제 어떤 단백질이냐, 우리가 이제 육류로 해서 이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데, 사실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단백질 식물성으로만 먹으라 하면은 먹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식물성은 동물성에 비해서 좀 더 거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단백질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다 해서 너무 많은 섭취는 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섭취하면 오히려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고 그날그날 사용하고서 남은 것은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에다가 생선류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이즈가 적은 생선, 그래서 고등어나 꽁치나 조기 이런, 아니면은 또 우리 폐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또 섭취할 때 그냥 먹기가 어려우면 되게 이제 죽을 좀 쓴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첨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좀 먹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정상세포를 만들어내고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비타민, 미네랄이 또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특히 이제 비타민 B계통의 미네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때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네랄이 또 같이, 특히 마그네슘 미네랄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연이나 셀레늄도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으로는 오메가3가, 이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동물성 오메가3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이제 들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깨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들깨를 먹을 때 이때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거친 게 많으면 항암 때는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들깨를 짜든가 해서, 근데 오랫동안 두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며칠 사이에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들깨를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들깨보다는 아마씨를 좀 먹는 게 오히려 좀 더 권장할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씨는 우리가 그냥 먹어도 상당히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좀 갈아가지고 먹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메가3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좀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잘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먹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때는 조금 환자가 먹지를 못하면 사실 칼로리도 충분하게 섭취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누룽지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야채 수프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미음을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항암을 할 때만큼은 너무 이렇게 탄수화물 2, 그 다음에 단백질 2, 지방 6 이런 시스템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환자가 먹기 좋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먹을 수 있으면 부드럽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식이섬유.
우리 항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증상도 있겠지만 변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비 오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때 항암할 때 변비 오면 좀 고약스러워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변을 정말 한 일주일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변비가 오는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 항암할 때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지 않을 때야 식이섬유 좀 거칠고 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먹을 수가 있겠지만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익힌 거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진 거 줄기가 뻣뻣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익혀 가지고 먹어서 식이섬유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포만감을 빨리 먼저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식사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간식을 먹고 이래 하면은 우리 사실은 과식이 돼요. 그래서 일찍 포만감은 일찍 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줄이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거꾸로 식단도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즉 먼저 어떤 그 야채라든지 샐러드라든지 그 다음에 과일류를 먼저 먹고 그래서 위 안에를 먼저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주 메뉴 우리가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고 또 이렇게 채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먹게 되면 일단은 어때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거죠. 우리 암 환자는 식이섬유가 참 중요하거든요. 식이섬유가 하루에 보통 우리 한 400g 정도의 야채에서 우리가 식이섬유가 한 10분의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40g. 그러면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400g 먹으면 정말 이게 포만감은 엄청 오죠. 근데 사실 그거 다 먹기는 힘들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포만감을 오게끔 만들면 일단은 다른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포만감을 많이 주게끔 하는 음식은 채소류라고 봐야죠. 채소류. 그리고 또 하나는 달지 않는 과일. 우리가 단 과일은 엄연한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로리를 많이 올리고 오히려 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달지 않는 과일이나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섭취를 하게 되면 포만감을 높여서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